중국 산둥성이 지난 10년간 한국화가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산둥반도는 원래 고대 시기에는 마치 섬처럼 중국 대륙과는 분리돼 있던 지역으로 과거 고조선과 연관된 동이족들이 거주하던 터전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대만 같은 중화권에서도 산둥인들은 무언가 다르다, 미남미녀가 많다는 식의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둥인들 스스로 자기는 중국인이라고 소개하기보다는 나는 산둥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유명 미남미녀 스타들이 산둥성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고, 최근 간장게장과 한국 요리에 푹 빠진 판빙빙 역시 자신은 산둥인이라고 밝히며 한국과의 유대를 과시했습니다. 산둥반도는 과거부터 한반도와 매우 밀접한 지역으로서 한때 한반도 침략의 근거지이기도 했으나 발해 무언의 산둥반도 공격장 보고 신라방위 정기의 제너라 등 한국인들의 대륙 진출의 발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 동안 산둥성 일대가 한국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들어 상하이 길림성 등 중국 당국의 통제를 시작으로 중국 당국의 통제가 시민들의 개개인의 삶까지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나는 중국인이 아닌 산둥인이다 하는 정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대사적으로 한반도와의 연관성이 학술적인 연구 결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산둥인들이 우리는 한국인이다라는 사고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기계 바닷가가 흔하지 않은 중국 대륙. 중국 대륙에서도 바다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 중에서는 바로 산둥반도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산둥반도의 식습관은 한반도 서부의 해안지대와 비슷합니다. 해산물을 즐겨 먹는 습성 오징어 젓갈 등의 식생활에서 한국과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한국인들이 가장 밀도 높게 진출하고 있는 지역은 다름 아닌 산둥반도입니다. 칭다오, 웨이하이, 옌타이 등 인천과 가까운 특성상 한인들의 진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중 교역이 증가할수록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산둥성에서 한인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둥성 전체 인구는 1억 명이 넘는 상황이지만 과거 발해만과 자오저오만을 이어주는 자오라의 운하가 있던 수계를 기준으로 동쪽 지역은 인구가 1725만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성의 수천만 억 단위의 인구가 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적한 동네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국인들의 유입 그리고 한국계 기업체들이 산둥성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 가능한 조선족들을 대거 채용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길림성의 ENGC보다 조선족의 인구가 더 많아졌을 정도이며 점점 한국인들과 한국계 기업들이 진출할수록 이 지역이 한국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2016년경부터는 대규모 코리아타운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산둥성에 많은 한국인들이 진입해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기대되는 부분은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의 안착입니다. 한국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한국인 국제학교, 한국어학원, 종교기관 등이 들어서고 또 기업체들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서구식 민주주의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습니다. 산둥반도 주민들, 특히 웨이하이, 칭다오, 연타이 같은 도시 주민들은 많은 한국인들과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으로 인해 매우 만족스러운 삶을 삽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는 멜라민 분유 파동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중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마실 우유를 절대 중국산은 먹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신선한 수입산 우유를 먹는 것은 일부 초상류층들의 특혜였습니다. 그런데 산둥성의 웨이하이, 옌타이, 칭다오와 같은 도시들은 강원도 청정지대에서 갓짠 청정한 우유를 24시간 안에 배달하여 먹을 수 있어 산둥성은 사실상 한국의 물류 경제권에 속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산둥성은 한국산 패션, 한국산 상품을 수입하는 가장 트렌디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계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특성상 산둥성의 고위 관료들은
친한파 인사들이 많이 배출되곤 합니다. 한국 기업들과 정치인들의 연결고리가 매우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산둥성의 정치 관료들은 중국 중앙당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 중국 홍콩과 가까운 최대 IT 산업의 중심지인 중국 선전시의 최고 1인자인 당서기에 멍팔리 전 칭다오 시장이 발탁됐습니다. 선전시 당서기는 중국 중앙당국의 출세를 보장하는 자리입니다. 멍팔리는 칭다오 출신이자 칭다오시의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는 특성상 친한파인 자로 배우 시를 제2의 K-팝 시티 트렌디한 도시로 바꿔넣기 위해 한국의 주요 엔터테인 기업들과 접촉을 했을 정도로 한국의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와 같은 산둥 끝자락의 도시들은 진한파의 중심지이자 한국색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지역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타이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코리아타운 건설이 계획되다가 한중 관계의 영향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사업이 재개될 경우 한국인들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뿐 아니라 산둥성 일대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하고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인 비중이 높은 칭다오시의 경우에는 한국어만 써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한국색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산동반도의 자오라이 운하를 기준으로 동쪽 지역은 인구가 1,700만여 명에 불과해 오히려 중국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2,500만 명의 한국의 서울 수도권에 더욱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밀접한 지역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산둥성의 주민들은 나는 중국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보다는 나는 산동인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곤 합니다. 이런 만큼 과거부터 동이족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고령층의 경우에는 자신들은 한반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임을 인식하고 있고 9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 학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고구려와의 인연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중국 중앙당국의 통제로 인해서 이러한 산둥성 지역과 한반도의 고대사적 연결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중앙당국 주민들 통제가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특히 중국 최고 스타 판빙빙은 탈세 혐의로 14만 38억 원의 벌금을 낼 뿐 아니라 신문조사로 체포구금이 된 게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음모론까지 나왔습니다. 칭다오 출신의 판빙빙은 최근 중국에서의 출로가 막히자 아예 한국으로 망명을 하는 게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판빙빙은 그동안 실종설에 휘말렸었으나 극별히 한국에 입국해 한국의 유명 간장게장 맛집을 돌아다니며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하다가 중국 네티즌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요리들을 SNS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둥성 특유의 해산물 요리는 한국의 간장게장이나 오징어 젓갈과 같은 특수한 요리는 그녀의 고향이 칭다오 지역의 해산물 요리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 한국에 잘 적응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산둥성 지역에서는 과거부터 중국 중앙당국의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이주를 해온 주민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명나라 멸망 이후에도 청나라의 탄압을 피해 조선에 망명을 해온 가문들이 많고 또 국공내전 당시에도 자유중국 백성들이 인천에 정착하여 현재 화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이들 중 다수가 삼둥지역 출신들입니다. 그만큼 고대 시기부터 산동반도와 한반도의 인연은 매우 깊으며 중국 서부에서 발원한 중국 한족들과는 다른 동이족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한국과 고대 사적 인연을 잇습니다. 최근 들어 삼둥반도 동부지방 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시를 중심으로 한국인 기업가들과 조선족들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둥성, 특히 그 중에서도 과거 자오라이 운하가 있었던 수계를 기준으로 동쪽 지역이 제2의 한반도가 되어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중앙당국은 산둥성의 대대적인 원자력 발전소의 건립을 위해 산둥성의 1인자 당서기에 원자력 전문가를 앉혀놓은 상황으로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상 원자력 발전소의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 당국은 대만과의 통일 전쟁을 앞두고 수주 원전 즉 위성이 보이지 않은 물속에 잠기는 원전을 만들어 전시에도 전력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핵심 지역이 산둥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산둥 지방의 대대적인 코리아 타운 개발 사업을 통해서 한반도와 중국 대륙 사이 지정학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방파제와 같은 지역을 산둥반도에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과거 고대 일식 때에는 산둥성이 섬처럼 분리돼 있어 중국의 세력과 한반도의 세력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점점 그 해역의 폭이 줄어들어 자오라의 운하로 사용되다가 아예 중국 대륙과 붙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산둥성은 고조선 백제 신라 발해의 주요 무대 중 한 곳이었고 당나라나 한나라 중국 대륙 가운데에서 커지는 중국 중앙 세력이 한반도로 넘어오는 것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안전지대로 활용돼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다시 산둥반도의 자오라이 운하를 복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발해만과 자오저우만의 운하를 파서 오염된 발해만의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수온을 발전시킬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금 산둥반도가 반도가 아닌 섬처럼 바뀌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자오라이 운하가 개통하면 동부 지역엔 1,7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한국인들의 유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지역은 한반도의 안전한 지정학적 방파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